차정원은 늘 빼앗기는 사람이었다. 빛나는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낼 힘은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그림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연필을 쥔 손끝에서 태어난 선과 색은 정원 그 자체의 언어였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영채. 겉으로는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늘 타인의 것을 욕심내던 아이. 정원의 작품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 마치 자기 것처럼 세상에 내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천재라 불렀다. 정원은 억울함에 몸부림쳤지만 세상은 진실을 듣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건양그룹 패션 디자이너 입사 시험. 정원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세계를 지켜내고자 했다. 밤을 새워 디자인을 완성하고 스케치북 위에 남긴 선마다 온 마음을 갈아 넣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영채는 또다시 그녀의 빛을 훔쳤다. 입사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영채는 정원의 열정을 가로채며 당당히 주인공 자리에 올랐다. 2번이었다. 정원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2번이나 송두리째 도둑 맞았다. 그날 이후 정원의 눈빛은 달라졌다. 늘 빼앗기기만 하던 순한 소녀의 눈빛이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은 바다 같은 깊은 결심이 깃든 눈빛. 이제는 내가 빼앗을 차례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주영채가 가진 모든 것, 그녀가 누리는 찬사와 사랑, 그 화려한 무대를 하나씩 빼앗아 오겠다고. 정원의 복수는 단순한 질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빼앗긴 삶을 되찾는 선언이었고 영채가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극의 막이 이제 막 올랐다. 정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에서는 격렬한 2가지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 내가 진짜 주영채가 아니라고. 양심은 그녀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처럼 속삭였다. 영채는 2번이나 내 세상을 훔쳐갔잖아. 한 번쯤은 너도 빼앗아도 되지 않겠어?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되찾는 거야. 정원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흔들리게 된 걸까? 분명 예전의 그녀라면 당장 고백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영채가 짓밟고 훔쳐간 세월이 정원의 마음을 조금씩 변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한혜라 부회장의 눈빛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낯설고도 묘했다. 혜라는 정원의 작은 말투,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 심지어 차분하게 손끝을 모으는 모습까지도 마음에 들어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 그녀는 정원을 향해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정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불안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 혜라는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정원에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혹시 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도 되는 걸까? 정원은 흔들리고 있었다. 영채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갈망, 그리고 혜라의 따뜻한 시선 사이에서 2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분명한 건 이 미묘한 감정이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사실이었다. 정원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은 3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정원은 밤새 고민에 잠겼다. 영채가 또다시 자신의 디자인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와 함께 찾아온 것은 허무였다. 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빼앗기고만 살아야 하지?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정원이 선택한 방법은 의외였다. 바로 영채의 남자친구 박효신. 언뜻 무심해 보이는 듯 했지만 사실 그는 영채에게 푹 빠져 있었고 그녀 없이는 숨조차 쉬기 힘든 남자였다. 정원은 그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주영채, 곧 맞선을 본다더라. 그 한마디는 효신의 귓가에서 불꽃처럼 번졌다. 뭐라고? 영채가 맞선을? 효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원은 거기에 쐐기를 박았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직접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효신은 흔들렸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큼은 엄마 공란숙의 뜻에 끌려가고 싶지 않았던 이효나와 다르지 않았다. 사랑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약해지는 법. 효신은 정원의 유도에 홀라당 넘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진세훈과 영채에 맞선 날.
정원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흘러갔다. 자리에는 영채가 아닌 차정원이 앉아 있었다. 건양그룹 후계자 진세훈. 모두가 부러워할 그 맞선 자리는 이제 주영채가 아닌 정원에게 주어진 무대였다. 정원은 가만히 손끝을 모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다. 그녀의 복수극은 그렇게 첫 번째 승리를 거두며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호텔 라운지 한쪽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이 비치는 맞선 자리. 진세훈은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이상한 낯섦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맞선이라 하면 늘 뻔한 미소와 가식적인 대화뿐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정원은 단정히 앉아 있었지만 불필요하게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 검은색 원피스에 은은한 진주 귀걸이. 과한 장식은 없었으나 오히려 그 단정함이 눈부셨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도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우는 순간 불필요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맞받았다. 진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 후 이어진 침묵조차 정원은 어색해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차를 집어들고 살짝 눈을 숙였다가 다시 마주보는 시선. 그 절도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세훈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패션 디자이너로 지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세훈이 대화를 꺼내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가진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남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평가받고 싶어서요. 순간 세훈은 숨을 고르듯 멈칫했다. 그 대답 속에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뿌리 깊은 자존심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보통의 맞선 자리에서 듣던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말과는 달랐다. 대단하시네요. 세훈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보통은 부모의 성과를 기대려 하는데 정원 씨는 오히려 스스로 길을 열어가려 하시네요. 정원은 살짝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자리만큼은 제가 만든 걸로 채우고 싶거든요. 그 순간 세훈의 시선은 그녀의 미소에 머물렀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었다. 조용히 번져나왔다가 이내 한박웃음으로 퍼지는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웃음. 세훈은 깨달았다. 오늘 이 자리 그저 형식적인 맞선이 아니었다. 자신은 분명 차정원이라는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빠져들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를 치명적인 끌림이었다. 반면 멀리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주영채는 여전히 차정원 따위에게는 절대 눈길도 주지 않겠지라는 착각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착각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주하늘은 진세훈과의 친분으로 인해 정원과 자연스레 마주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남들과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낡은 교복을 입고도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던 차정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하거나 가난한 학생이었을지 몰라도 주하늘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지만 운동장에서 바람에 흩날리던 그녀의 머리카락, 손에 늘 쥐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 그 모든 것이 주하늘의 기억 속에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정원은 더 이상 예전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 화려한 이름표 주영채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곁에는 재벌가의 아들 진세훈이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지만 정원의 모든 것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원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지만 정원은 오히려 더 단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결코 내려올 수 없는 높은 곳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정원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영채가 박효신과 함께 파리로 도망가며 부탁했던 단 한 달의 시간. 그 시간만 채워주고 모든 것을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원은 이미 그 달콤함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비싼 드레스를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재벌가의 약혼자인 척 살아가는 매 순간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가난과 결핍으로 점철된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 그녀는 그 세계 속에서 점점 더 정원이라는 이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모든 걸 돌려놓겠다는 말은 입술에서만 맴돌 뿐 정원의 깊은 내면에서는 차라리 영원히 주영채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주하늘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정원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리를 탐욕스럽게 차지한 또 다른 인격 주영채의 가면을 쓴 정원을 바라보며 주하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정원은 이제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주영채의 삶을 빌려 사는 것도 잠시, 곧 들통날 거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죠. 특히 공난숙의 날카로운 시선은 정원의 가슴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마침내 공난숙이 모든 진실을 눈치채고 정원에게 단호히 묻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내 딸 영채가 아니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정원은 할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의 순간에 진세우는 오히려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원 아니 영채 씨. 만날수록 더 궁금해져.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은 정원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정원은 한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동시에 놓을 수 없는 달콤한 유혹에 다시 발을 들이고 맙니다. 여기서 뇌피셜 하나, 만약 진짜 영채가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리에서 돌아온 영채는 분명히 충격에 빠질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의 연인까지 흔들고 있는 정원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영채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정원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세우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겉모습만으로는 주영채지만 그 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인 정원. 혹시 세훈이 정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더라도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겠죠. 가짜의 사랑을 선택한 남자, 진짜를 잃어버린 여자의 대립. 이 삼각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결국 6회에서는 공난숙의 의심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정원과 세훈 사이의 위험한 로맨스가 더 깊어지며 동시에 영채의 귀환을 암시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정원은 무너질까요? 아니면 더 교묘하게 버텨낼까요? 그리고 진세훈은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친밀한 리플리 6회, 정말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